예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바빠서라기보다는 제가 한 2주 전에 드디어 구독자를 100명을 찍었습니다.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제 100명을 찍으면은 축하 이메일이 옵니다. 그래서 그 이메일이 온 이후에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이 이 구글에서 좀 밀어주는 영상, 이렇게 많이 보여지게끔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영상이라고 하기에 아무거나 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핑계로 또 미루다 보니 영상은 진짜 많이 찍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편집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올리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걸 또 아무렇게나 올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보니 벌써 이렇게 구독자가 250명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밤 늦은 시간인데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폭포에는 이렇게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. 그런데도 빨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짬을 내서 한번 그래서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,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제일 많은 분들이 40, 60대 분들이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보시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은퇴를 준비하신다든지,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격한 또 사업장, 기존에 하시던 사업에서 좀 변화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.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컴의 통로들을 찾으시면서 또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플럭추에이트 하고 있고, 최근 3년 5년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, 또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또 반대로 또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이 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분들을 위해서,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기 위해, 아니면은 이미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,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으로서,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하고 주로 많이 합니다. 한국분들하고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들이 사실 캐나다에 살면서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지만은 많이 나누시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이탈리안 분들이나 이 더치 쪽 분들이나 이 스코틀랜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. 이분들은 서로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.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민사회의 이 분위기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많이 저희가 이 힘을 합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힘든 시기 한국인들끼리 또 뭉쳐서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이제 처음에 딱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구하려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뭘 보고 골라야 하느냐, 아무래도 위치가 첫 번째입니다. 위치. 자, 고르는 법. 첫 번째 위치. 자, 한국에는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들이 중요합니다. 특히나 렌탈 프로퍼티는 주로 이제 차를 없이 살기가 어려운 동네들이 많기 때문에, 토론토가 아닌 이상 학교 근처나 큰 직장들이 몰려있는 그런 근처면은 좋습니다. 또 고속도로 근처로 발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근처에 계시면은 좋은데 비싸겠죠, 당연히. 학교 근처나 고속도로 근처.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렌트를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싼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으십니다. 그래서 위치, 학교, 직장, 그리고 고속도로. 자, 두 번째는 연식입니다. 연식.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. 위치는 뭐 자기 살 집을 찾아봐도 똑같이 구하시잖아요. 근데 연식은 좀 피하셔야 될 연식들이 있고요. 좀 선호하시는 연식들이 있습니다. 저희가 사는 집은 무조건 새거나 새거에서 한 5년 10년 안에 있는 것들이면은 굉장히 살기 좋잖아요. 그런데 렌탈 프로퍼티는 그렇게 해서 ROI가 덜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한 40년, 1980년대죠 지금 22년이니까, 그리고 40년 50년 된 집들을 주로 선호하십니다. 그러니까 1970년대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ROI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런 집들을 구하시면, 그 전 집들은 사실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. 지하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지하실이 드웰링으로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하 파운데이션을 다시 공사를 하신다든지 이 휘핑 타일이나 지하 베이퍼 베리어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좀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한 80년대 70년대까지도 괜찮은 곳들이 많습니다.
집을 사실 때 잘 확인하시고 사시면은 7, 80년대 건물 중에서 구조가 괜찮아야 됩니다. 연식을 고르셨다면은 세 번째는 레이아웃입니다. 레이아웃. 이 레이아웃이 변경하는 것은 큰 공사가 됩니다. 특히나 스트럭처, 내력벽, 로드 베어링 월이라 그러죠. 로드가 이 무게를 받고 있는 벽을 제거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공사가 들어갑니다. 그 벽을 없애기 위해서 그 벽 대신에 지탱할 만한 빔을 설치해 줘야 되고, 거기 빔을 지탱할 포스트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엔지니어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야 되고, 엔지니어가 사실 안 들어간다 해도 그만큼 무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, 저희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기존에 있는 장선 조이스트를 다 잘라내고 그 포스트를 넣는 것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요. 물량을 구하기 또 어려울 때는 저희가 LBL 구하는데 한 6개월, 1년 기다려야 되는 웨이팅 리스트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. 제일 심할 때요. 그렇기 때문에 LB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조 이 자재 중 이제 이 풀로 붙인 거죠. 좀 더 튼튼하게 위해서 목재를 겹쳐가지고 그런 이제 빔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. 그런 걸 구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최대한 없도록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, 왜냐면 벽을 세우는 거는 큰일이 아닙니다. 벽을 없애는 거는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제일 좋고요. 레이아웃이 특히나 이제 이 컨버전을 하셔가지고 하우스 하나를 2층에 한 유닛, 1층에 한 유닛, 뭐 지하실에 한 유닛 이래서 세 유닛을 만들어도 되고, 1층, 2층 하나 하고 지하실 하나에서 두 유닛을 만드셔도 되고, 컨버징을 하시려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계단이라든지 지하실에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만드는 것도 또 큰 공사가 되니까요. 아니면 지하실에 창문의 여부, 사람이 지나갈 만한 이글스 윈도우가 있는지의 여부 등등을 보시고, 또 레이아웃은 최대한 오픈되어 있고, 또 지하실에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랬을 경우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해서 쉬운 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런 레이아웃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그래서 좋은 렌트를 줄 만한 하우스를 찾으셨잖아요. 근데 비싸게 사면은 리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오래 걸리고.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로 받는 것이 적당한가 보시려면은 뭐 예전에부터 있었던 룰입니다. 대략 내가 렌트비를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하냐 했을 때 썼던 이런 공식인데, 그걸 반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. 지금은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, 지금 그 집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. 아직 10%대도 보기 어려워요. 전체적인 에버리지를 냈을 때 나온 통계로 봤을 때는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, 왜냐면 집을 안 파시는 거죠. 그런데 자, 이제 그래도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. 가격을 보는 방법인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해밀턴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분이 집을 사셨어요. 집을 사셔가지고 처음에 집을 통째로 렌트 줬을 때 2,400불 정도 나올 수 있는 집을 사셨습니다. 통째로 이렇게 준 거죠. 근데 이걸 이제 컨버전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 1600, 1600, 1200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. 2층, 1층, 지하층 이렇게 된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은 3200에 4400이죠. 자, 이 4400 이 숫자를 곱하기 200 하시면은 88만 불 나옵니다. 88만. 자, 88만 불은 무슨 가격이냐? 이 컨버전을 하는, 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이죠. 그러니까 더해진 금액이죠. 완성되었을 때 88만 불인 겁니다. 대략 그런 공사를 하시는데 15만 불에서 20만 불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만 불에 치면은 68만 불에 이 집을 사면은 됐던 겁니다. 근데 그 당시에 그 집들이 이거보다 쌌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자고 달려든 겁니다. 이 컨버전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. 해밀턴, 브랜포드, 뭐 저기 어디죠? 앤캐스터, 그리고 뭐 세인캐서린, 웰랜드, 나야가라도 당연하고요. 그쪽 지역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 위로는 사실 이미 가격들이 많이 비싸졌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컨버전을 할 수 있어, 그래서 ROI를 뽑을 만한 곳들은 많지는 않았어요. 학교 근처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. 자, 요 숫자를 이제 200. 근데 이 200이라는 숫자가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. 지금 해밀턴은 대충 215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. 나야가라 지역은 그보다 좀 낮습니다. 200보다 좀 낮은 곳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나야가라랑 웰랜드에, 그리고 세인캐서린에 많이들 들어오시는 겁니다.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지금 저희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그 체드 사장님도 이토비코에서 하시다가 내려오신 겁니다. 왜? 이걸 보시고. 자, 가격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. 가격을 좋게 샀어요. 그럼 이제 말씀드린 렌트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렌트비를 올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방법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컨버전이죠. 가장
효과적으로,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시고 또 소형 가구가 많은 지금 시점에 이 투베드룸, 원베드룸의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. 특히나 렌트는. 그렇기 때문에 자, 여기 보시면은 제 주변에도 이 백인분들 이제 이혼하시고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, 그런 분들 보시면은 거의 다 이런 부분에 사시잖아요. 이런 뭐 지하실이라든지 퍼스트 플로어라든지 뭐 세컨드 플로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진 집에 살고 계십니다,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많을 거고요.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습니다. 자, 렌트비를 올리시는데 첫 번째 컨버전, 예, 컨버전입니다. 컨버전을 하시는데 이제 듀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트라이플렉스가 될 수도 있죠. 그건 아까 계산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 컨버전은 대략 1.5배에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까 2,400불에서 제가 아까 방금 예로 드린데요, 4,400불이었나요? 2배가 살짝 안 되지만 거의 2배인 거죠. 네, 컨버전은 그렇게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드는 비용이 아까 제가 한 20만불, 15만불에서 20만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비용은 이제 퍼밋과 그 외에 이제 완전히 턴키인 거죠. 턴키. 이 퍼밋부터 공사하시고 어플라이언스 들어가시고 테넌트 들어가면 그때까지, 그러니까 그 턴키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이 정도시고요. 이 정도를 들었을 때 이 값어치가 아까 68만불에서 이 200배. 자, 여기 2,000불이 올랐습니다. 렌트비가 2,000불이 올랐죠.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200을 곱해보세요. 2,000 곱하기 200을 하시면은 뭐가 나오냐, 40만 불이 나옵니다. 그럼 이 집의 값어치는 거의 40만 불이 올라간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만 불짜리 집을 샀으면은 88만 불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아까 공사 든 데 비용 빼고 68만 불이었죠. 요 사이에 있는 가격을 주로 사십니다. 48만 불에서 68만 불 사이면은 적당한 거죠. 그렇게 해서 바로 집 발리에이션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. 근데 집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렌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. 그냥 팔 거면은 하우스 플립은 굳이 이제 컨버전까지 퍼밋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 없고, 멀티 패밀리로 그거 허가 받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시잖아요.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플립해서 파시는 게 낫습니다. 그러려고 하시진 않으시지만은 이 공사 비용 자체가 든 것보다, 아까 20만 불보다 발리에이션 자체가 40만 불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, 이 공식에 의하면 네, 공사는 물론 시간도 들어가고요, 리스크도 들어가고요, 자기의 이제 땀과 노력이 또 들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이 투자다, 아직까지는. 네, 그렇고요. 두 번째는 이 여자분들 이제 화장하시잖아요.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. 이 집에 화장한다, 립스틱 앤 마스카라 앤 립스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뭐냐, 하우스 플립 같은 개념입니다.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좀 낡은 거 고쳐주고 바닥재 새로 깔아주고 그런 것들, 립스틱. 가장 알아보기가 높은 거는 이제 페인트겠죠. 페인트 칠은 거의 무조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, 플로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. 플로어링은 좀 더 비싸지만은 집 전체를 이제 가리는 데 있어서 페인팅하고 플로어링만 하면 이제 다 가리죠.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새로 해주고 문짝 바꿔주고 창문 바꿔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도, 캐비넷 바꿔주고 변기에 들어가는 베니티나 토일렛이나 터브나 샤워 부스를 바꿔주는 것들을 이제 립스틱 앤 마스카라라고 대충 얘기를 합니다. 그것을 하시면은 뭐 렌트비는 사실 뭐 한 200~300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 된 곳과 안 된 곳을 비교했을 때. 네. 그리고 자, 이건 이제 좀 위쪽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. 이 그냥 컨버전 정도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에디션입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위에는 이미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에디션을 했을 때 올라가는 집값도 비싸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. 아래쪽에 에디션을 지어가지고 렌트를 더 주겠다? 조금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그만한 이 비싼 동네에다가 에디션을 지어서 렌트를 주시겠다면 사실 그만한 수요도 있지가 않고요. 차라리 비싼 지역에 가서 뭐 옥빌이나 저기 미시사가나 토론토 같은 데에서 에디션을 해가지고 렌트를 낸다 하면은 렌트비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. 에디션이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거죠. 뭐 그 구조 변경을 말씀드리는 건데, 구조 변경 하시는 데는 뭐 대부분 벽을 없애시고 벽을 다시 만들어서 넓은 공간에 벽을 만들어서 방을 더 많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베드룸을 3베드룸으로 만든다든지, 그래서 룸렌트를 주실 수도 있고요.
제가 아시는 분이 소개시켜 주신 그 투자자분은 타운하우스를 쭉 사셔가지고 타운하우스 사이사이에 있는 벽을 뚫습니다. 뚫어가지고 거기 방을 짝짝짝짝 만들어가지고 스튜던트 렌탈을 주신 겁니다.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다고 해요. 그런 방법도 있고,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구조 변경을 하셨을 때 그 타운하우스 3개인가 4개인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타운하우스 3, 4개를 렌트 줬었던 것보다 훨씬 더 렌트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, 그리고 스튜던트들은 이제 8개월 있고 1년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동안 또 다른 렌트를 주시면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렌트비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정도는 이제 부동산 캐나다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우스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. 고르는 법, 연식이 중요하고요, 위치가 중요하고, 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? 위치와 연식과 레이아웃. 네, 레이아웃은 공사를 하시게 되면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, 어떻게 이 가격을 매기시고 어떤 가격이 적당한지 알아보는지, 또 렌트를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한지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렌트를 올리시는 방법, 컨버전이 있고, 립스틱의 마스카라, 페인트, 플로링, 트림, 도어 이런 것들 바꿔주는 거, 캐비넷하고 토일렛하고 베니티하고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들을 하고요. 또 나머지는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에디션을 하신다든지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. 네, 최대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. 또 들으시면서 우리 지역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,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또 이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추가해서 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